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지난 시간에 160번째 곡으로 우리나라 뮤지션이죠. 김오키 씨의 2018년도 앨범 퍼블릭 도메인 포미에서 고향의 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퍼블릭 도메인 포미, 이 앨범은 저작권이 만료됐거나 해결된 그런 곡들 위주로 앨범을 구성한 그런 앨범이었는데, 퍼블릭 도메인,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그러니까 이런 지적 재산권의 보호 대상에서 벗어나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창작물이나 아이디어, 이런 걸 이제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보통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통칭해서 한 이제 저작권자가 사망한 지 70년 이후면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 걸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럼 고향의 봄은 어떻느냐? 고향의 봄의 작곡자인 홍남파 선생이 1941년도에 사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1년 이후로는 이제 고향의 봄은 퍼블릭 도메인이 된 거죠. 그래서 오랜만에 챗 GPT를 켜갖고 미국 재즈 스탠다드 중에 퍼블릭 도메인인 곡은 어떤 곡들이 있지 하고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뭐 조지 거시인의 The Man I Love, 패츠 월러의 Ain't Misbehaving 뭐 등등 여러 곡들이 리스트업이 되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곡이 하나, 연주가 딱 생각나는 곡이 하나 있어서 그 곡을 161번째 꼬꼼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곡명은 After You've Gone 이라는 곡입니다. 색소포니스트 3명이 협연을 한 앨범인데요. 주트 심스, 엘콘, 필 우즈가 함께하는 앨범인데요. 1959년도 앨범이에요. Jazz Alive, A Night at the Harp Note라는 앨범에서 그 앨범 속에 있는 After You've Gone을 골라봤습니다. After You've Gone, 이 곡이 무려 107년 전에 탄생한 곡이더라고요. 1918년도에 터너 레이턴이라는 분이 작곡을 하고 헨리 크리머라는 분이 작사를 한 곡, 그 당시 유행가죠. 파퓰러 송인데, 작곡자 터너 레이턴이 사망한 게 1978년이더라고요. 그러면 78년도에 돌아가시고 당연히 70년이 안 지나서 챗 GPT에 한번 다시 물었죠. 이거 197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퍼블릭 도메인이지? 하니까 좋은 질문이라고 하면서 챗 GPT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23년도 이전에 발표된 작품은 저작자 사망과 상관없이 퍼블릭 도메인으로 간주를 한대요. 그래서 이게 1918년도에 나온 곡이기 때문에 퍼블릭 도메인이다 답을 받았고요. 굉장히 좋아하는 앨범이어서 CD도 갖고 있고 LP도 갖고 있는 앨범인데, 이 앨범에 달랑 A면에 2곡, B면에 2곡, 달랑 4곡이 들어있는데 이날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듣는 것만으로도 그날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앨범인데요. 전에 한번 우리 채널에서도 이 두 분, 주트 심스와 엘콘, 같은 해에 태어났고 같이 음악을 오랫동안 해온 이 두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주트 심스와 엘콘은 테너 색소포니스트고요. 필 우즈는 알토 색소폰. 그래서 테너 2대와 알토 1대 이런 앙상블을 감상할 수 있는 앨범이 있는데요. 이 After You've Gone을 탁 틀고 들어보면은 초반에 굉장히 서로 물고 물리면서 이게 테마 부분을 쫙 연주를 해나가다가 각자의 솔로 부분에서는 아주 즉흥 연주를 맛깔나게 하시는데요. 굉장히 스윙감 넘치는 흥겨움이 있는 연주고, 기본적으로 밝고, 그리고 라이브여서 그런지 그 서로 간의 그 호흡, 케미스트리 뭐 이런 게 아주 절묘하고, 거기다가 클럽 안에 있는 소음들이 같이 들어오면서 현장감까지 전해져서 그 앨범 제목 그대로 재즈 얼라이브, 살아있는 재즈가 펼쳐지는 앨범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함께하는 리듬 섹션의 연주도 굉장히 훌륭해요. 모스 앨리슨이라고 되게 독특한 피아니스트가 여기서 아주 정통 재즈 반주를 하고 있고, 베이시스트 네빌 토타, 그리고 드러머 폴 모티안. 폴 모티안은 이 즈음에는 빌 에반스랑 트리오를 하고 있었을 시절인데, 이들이 함께 내는 기본으로 깔아주는 스윙감도 아주 훌륭합니다. 이번에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연주를 들으면 그날 그때 현장에 있을 수는 없지만 당연히 이 연주를 할 때 이 뮤지션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서로의 연주에 굉장히 귀 기울이고 자신이 파고들 때
서로 어우러짐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이게 눈에 보이는 듯한 그러한 연주고요. 이 앨범에 대한 올뮤직닷컴의 리뷰가 이렇게 끝나요. 만약 당신이 하프노트를 방문할 기회가 없었다면 이 음반은 필수입니다. 평론가도 그렇게 쓰고 있는데 하프노트가 1970년대 중반에 없어진 걸로 아니까 당연히 가볼 기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없었겠죠. 근데 음반 자체만으로 이 네 곡에서 전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재즈는 라이브라고 하는데 그게 아주 잘 담겨 있는 그런 앨범. 재즈 연주에서는 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강연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늘 상대방 음악을 듣고 있다. 누가 잘못하면 그게 잘못한 게 아니라 그것에 반응해서 음악이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실수가 아닌 거야. 새로운 창작이고 새로운 연주가 되는 거야.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유롭다 이게 아니고 그냥 연주하다가 누군가 뭔가 이렇게 좀 다른 쪽으로 가면 그게 뭐 끊어서 가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 다른 게 메인이 돼서 다들 글로 그냥 협업해서 다시 쫙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고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유튜브에 쇼츠 중에 보면 허비 행콕이 마일스 데이비스와 60년대 얘기 같은데 라이브 공연을 하다가 자신이 굉장히 틀린 음을 집었는데 자기는 큰일 났구나 그랬는데 마일스 데이비스가 그 음을 시작으로 새롭게 연결해 나가는 걸 보면서 많이 배웠다. 그리고 델러니어스 몽크도 그런 얘기 했죠. 피아노 건반 위에 틀린 음은 없다. 오케이. 어떤 인생이든 잘못된 인생은 없다.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삶에서 해석도 할 수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그나저나 이 앨범이 이제 녹음되고 발매된 게 1959년인데요. 전에 또 우리 채널에서 몇 년을 하다 보니까 1959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1959년을 재즈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한 해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평론가들도 있고요. 마일스 데이비스의 Kind of Blue, 데이브 브루백 쿼텟의 Time Out, Take 5가 있는 그 앨범이죠. 네. 찰스 민거스의 민거스 아엄이라는 앨범도 1959년에 나왔고요. 그리고 프리 재즈의 시작을 알린 오네트 콜먼의 The Shape of Jazz to Come이라는 앨범도 이 해에 나왔고 존 콜트레인 체인지가 유명한 자이언트 스텝스라는 앨범도 이 해에 나왔고 그리고 빌 에반스의 포트레이트 인 재즈 뭐 이런 앨범들이 한 해에 다 쏟아져 나와서 1959년의 재즈 팬들은 굉장히 좋았겠다. 뭐 대단한 한 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50년대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그간의 재즈가 정리가 한 번씩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나 전혀 새로운 조류를 맞닥뜨리는 젊은 뮤지션들의 새로운 시도, 혁신 이런 게 1959년이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1959년에 그러면 젊은 애들만 재즈했어?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재즈의 1.5세대 혹은 뭐 1세대, 2세대 이러한 좀 나이든 재즈 뮤지션들도 당연히 음악을 하고 있었을 거고 한참 이제 자신의 음악을 해나가던 그런 뮤지션 말고 전성기는 어떻게 보면 지났지만 음악을 해오던 그 선배들 앨범 중에 162번째 꼬꼬무를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듀크 엘링턴과 자니 호치스가 함께하는 앨범인데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라는 앨범이고요. 스토미 존스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대선배님 맞죠? 1899년 태어난 듀크 엘링턴과 1907년생이죠. 알토 색소포니스트 자니 호치스의 공동 리더 앨범인데요. 듀크 엘링턴은 뭐 나이상으로 60, 자니 호치스는 50대 중반으로 가고 있었던 그 시절인데요. 자니 호치스도 전에 한번 우리 채널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니 호치스가 1950년대 초반에 듀크 엘링턴 오케스트라에서 쭉 음악을 해오다가 잠깐 홀로서기를 했었다 특집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 홀로서기로 이제 본인의 밴드를 만들어서 연주를 하다가 57년 정도 되면은 다시 듀크 엘링턴 오케스트라로
복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도 자니 호치스는 계속 개인의 앨범을 그 노먼 그랜츠의 버브 레코드를 통해서 앨범을 내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앨범 사이드 바이 드 사이드가 59년도에 자니 호치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니 호치스의 앨범으로 봐야 되는 게 이 앨범의 수록곡 중에 듀크 앨링턴은 단 3곡에만 연주를 하게 되는데 오늘 고른 스토미 존스에서는 듀크 앨링턴이 피아노를 연주를 하고 있고요. 1930, 40년대에 본인들이 빅밴드 스윙 시대에 했던 레퍼토리들을 7, 8명으로 축소해서 소규모 밴드 규성으로 해서 중년의 나이가 돼서 다시 연주하는 곡이 스토미 존스인데요. 멤버들을 살펴보면 연주에 참여하는 듀크 앨링턴이 피아노를 맡고 있고 자니 호치스가 알토 색소폰, 그리고 해리 스위치 에디슨이라는 분이 트럼펫, 그리고 레스 스팬이라는 기타리스트가 기타를 연주하고 있고요. 베이스는 알 홀이라는 분이 연주를 하고 있고 드럼은 조 존스, 이렇게 다 스윙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대가들. 멤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요. 되게 특이한 점이 있는데 59년 정도 돼서 오니까는 듀크 앨링턴 오케스트라의 리더인 듀크 앨링턴과 간판 솔로이스트였던 알토 색소포니스트 자니 호치스가 당연히 주축이 돼서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경쟁 밴드이자 동료였던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의 트럼펫터인 해리 스위치 에디슨과 드러머였던 조 존스가 함께 연주를 하고 있어요. 올스타 그런 연주 개념인 같아요. 거죠. 이제 중년의 나이가 돼서 이렇게 모아서 한번 앨범 내볼까 하는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고른 곡 스토미 존스는 듀크 앨링턴 작곡의 곡이에요. 1934년도에 듀크 앨링턴 오케스트라가 스윙 시대의 빅밴드로 연주를 했던 곡이고 그 34년도 연주 버전에서도 젊은 자니 호치스가 알토 색소폰을 연주를 하고 있고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30대와 20대 청년들이었던 분들이 25년 후에 경쟁 밴드의 동료 뮤지션들과 함께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됐지 그들이 젊었을 때는 당연히 알 수 없었겠죠. 근데 이 재즈라는 역사를 쭉 놓고 봤을 때 그랬던 분들이 59년 이 시점에서 같이 연주하는 모습이 재즈라는 음악에서만 그런 게 가능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활동을 해왔다. 그러니까 인기도 인기지만 그 공력, 그 내공이라는 건 이건 정말 만만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 대가들이 나이 먹어서 연주를 들어보면 정말 그 오리지널 한번 들어보고 그 나중에 그 연주를 들어보면 그런 게 정말 너무 감동이에요, 감동. 굉장히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아주 넉넉하게 여유 있는 그러한 연주도 그렇지만 일렁일렁대는 그 스윙감, 그 젊었을 때부터 해온 그 음악들이 농익어 갖고 나오는 그런 바이브가 엄청난 연주라는 생각이 들고요. 듀크 앨링턴 피아노가 좀 나오다가 자니 호치스의 알토 색소폰이 딱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감들어지는 그 알토 색소폰의 맛이 딱 듣는 순간 그냥 탁 무장해제가 되고 그 다음에 해리 스위치 에디슨이 그 뮤트 트럼펫으로 이어봤는데 솔로를 뭐랄까 굉장히 익살맞은 뮤트 트럼펫의 연주가 아주 훌륭하고요. 그 다음에 레스 스팬이 기타를 치는데 정감 넘치는 그 중간에 또 솔로를 이어봤고 그리고 초지일관 곡 전반에 걸쳐서 되게 무심한 그 듀크 앨링턴 선생의 피아노 위에 드럼과 베이스가 얹어지면은 딱 한마디로 이분들 굉장히 멋지시다 그런 생각을 이번에 다시 한번 들으면서 하게 됐고요. 1959년 얘기를 하다가 이 연주를 골랐는데 1959년 한 해는 굉장히 풍성한 한 해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마치기 전에 다음 시간은 그런 이제 1959년 연주 중에 선배와 후배의 어떤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훌륭했던 그런 연주로 이어갈 것을 예고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